윤정희 여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마당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햇살이 퍼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고요한 일은 시골 마을의 풍경처럼 그녀의 일상도 조용하고 단정했다. 옆방에서 남편 박태식 씨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자 정희는 얼른 밥상을 차렸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 앞에서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부엌에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다. 그때였다. 딸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에 결혼 50주년이시잖아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를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다. 엄마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너희 아빠랑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러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러지 말고 엄마도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에 백화점 가서 명품백 하나 사드릴게요. 엄마도 한 번쯤 좋은 거 들고 다니셔야죠. 정희는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바라보았다. 명품백이라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걸 가져볼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됐어. 그런 건 연예인들이나 드는 거지. 나는 마트에서 산 가방도 괜찮아.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이건 나한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 서울에 같이 가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딸의 진심이 느껴졌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던 자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작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그럼 한번 구경만 해보자. 사진은 말고. 주말이 되자 정희는 오래된 갈색 외투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딸과 함께 나들이 가는 아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울역에서 기다리던 서연은 반가운 얼굴로 어머니를 맞이했다. 엄마,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정희는 익숙하지 않은 도시 풍경에 눈을 반짝였다. 백화점 앞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유리 건물과 반짝이는 쇼윈도는 그녀에게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손에 땀이 났고 마음이 조금씩 조여왔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서연아, 그냥 우리 밥만 먹고 가면 안 될까? 하지만 딸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무대 위에 오르는 배우처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다. 서울의 공기는 시골과는 달랐다. 하늘도 같고 햇살도 비슷한데 어딘가 바쁘고 낯선 온도가 있었다. 윤정희 여사는 딸 서연의 팔을 붙잡고 백화점 로비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향기를 풍기며 지나갔고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조차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엄마, 괜찮아요? 서연의 낮은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그냥 참 화려하구나. 엄마, 우리가 지금 들어갈 명품관은 1층 안쪽이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요즘은 누구나 구경해요.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낯섦과 조심스러움이 얽히고 있었다. 1층 명품관은 유리벽 너머로 금빛 장식과 고가의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의 직원이 정자세로 서 있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다. 이런 공간은 그에게는 처음이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문이 열리며 내부의 공기가 바뀌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정갈하게 정돈된 매장 안. 그리고 마치 안내하듯 다가오는 한 명의 여성 직원. 날씬한 체형, 단정하게 묶은 머리, 이름표에는 한지수라 적혀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짧은 인사와 함께 그녀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의 차림을 훑쳤다. 정희의 낡은 갈색 외투와 편안한 신발, 서연의 간소한 셔츠와 바지. 지수의 미세한 표정 변화는 정희가 놓치지 않았다. 혹시 이쪽 가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레 진열장을 가리켰다. 크림색 가죽에 금장 포인트가 있는 제품. 저건 최신 라인이라 가격이 좀 나가는데요. 고객님,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수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당황한 듯 입술을 다물었다. 대신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냥 제품 설명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저 제품은 예약 고객이 많아서 실제 구매가 가능한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수는 딱딱한 미소를 지은 채 제품 근처로 가지 않았다. 대신 옆 진열장의 보급형 제품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라인도 이번 시즌에 인기가 좋고 가격도 훨씬 합리적이에요. 어르신들께도 잘 어울리고요.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작게 흔들렸다. 어르신, 합리적.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판단은 분명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고 딸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그냥. 서연이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저기요. 지배인분 계신가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지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은 지배인님께서 바쁘신데. 정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잠시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도 어머니가 낯설게 보였다.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던 사람이 지금은 똑바로 눈을 마주보고 요구하고 있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사라졌고 정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딸아, 나도 이런 데가 익숙하진 않아.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물러서고 싶지 않구나.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다. 엄마, 잘하셨어요. 오늘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윤정희 여사가 요청한 대로 매장 매니저가 도착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정갈한 양복 차림과 다소 긴장된 얼굴이었다. 매장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직원 한지수는 지배인을 보는 순간 작게 움찔했다. 지배인은 정희와 서연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불편을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제품을 보러 오셨는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말없이 크림색 금장 핸드백을 가리켰다. 지배인은 곧장 진열장을 열고 조심스럽게 제품을 꺼내와 마치 예물이라도 되는 듯 부드럽게 책상 위에 놓았다. 이 제품은 이번 시즌 최고급 라인이며
예약 대기만 2달입니다. 하지만 고객님께는 오늘 바로 안내 가능합니다. 지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금 전 자신이 했던 말과 너무도 다른 응대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지켜보며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었다. 정희는 말없이 가방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가죽의 촉감과 고운 바느질, 빛을 머금은 듯한 금장 디테일.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보며 문득 젊은 시절이 스쳐갔다.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이 일하고 시장에서 몇 천 원짜리 가방도 아까워 고민하던 그때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자신에게 허락해 본 적 없었다. 서연은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갖고 싶다면 그냥 가져요. 그럴 자격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이거랑 같은 라인의 지갑도 있나요? 지배인은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예,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지갑까지 고른 뒤 조용히 물었다.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지배인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두 제품 모두 합쳐서 약 1,800만 원입니다. 지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여성이 그 금액을 듣고 놀라거나 되돌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카드로 할게요. 서연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계산을 마치고 쇼핑백이 건네졌을 때 지수는 옆에서 서 있기조차 불편해 보였다.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직원분, 잠시 얼굴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수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고객이 어떤 차림을 했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수는 눈가가 붉어지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반드시 잊지 않겠습니다. 지배인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불편함을 드려 송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응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매장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딸과 함께 문을 나섰다. 그 순간 바깥의 햇살이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백화점을 나선 윤정희 여사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매장 입구를 지나며 문득 돌아본 순간 거기 서 있는 직원의 굳은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정희는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있는 이 평온한 순간을 지키고 싶었다. 서연은 손에 든 쇼핑백을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 이렇게 비싼 가방 진짜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가방 때문이 아니야. 오늘은 내 스스로를 존중해주고 싶었단다. 둘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유리창 너머로 백화점 로비가 보였다. 정희는 그 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다. 어린 두 딸을 키우며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시장에서도 싼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아꼈다. 자신이 뭔가를 갖고 싶다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오늘 그 매장에서 받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서연아, 네, 엄마. 그 직원분, 괜히 마음에 걸리는구나. 서연은 어머니의 뜻을 금세 알아챘다. 정희는 결코 타인을 헐뜯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지금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한마디라도 더 해줘야 그 친구도 더 배울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매장으로 향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매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지배인은 고객 응대를 마치고 복도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정희는 그를 불러 세웠다. 저기요. 잠시 시간 좀 괜찮으신가요? 아, 물론입니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희는 손에 든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제가 아까 직원분께 전한 말, 그냥 떠나는 것보다 다시 뵙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매장의 구석에서 여전히 응대를 준비하던 지수를 가리켰다. 그분 잠시만 여기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지배인이 조심스레 손짓하자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왔다. 정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가방 사실 나랑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시골에서 살고 마트 가는 데나 들고 다닐 뿐이니까요. 그래도 내 딸이 처음으로 사주고 싶다고 했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나도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했어요. 지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말투도 눈빛도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걸 안다면 이미 절반은 배운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손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 중엔 나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작아지는 분들도 있겠죠. 그때 오늘 일을 떠올려 주세요. 지수는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배인은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우리 모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쇼윈도 너머에 진열된 가방들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제품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조금은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오늘이 그런 날이었기를 바랐다. 며칠 뒤 윤정희 여사는 다시 시골집 평상에 앉아 있었다. 텃밭에는 상추가 무성했고 마당에는 말린 고추가 바람에 흔들렸다. 집안 구석구석 여느 때처럼 평온했다. 그러나 정희의 마음은 어딘가 다르게 잔잔했다. 딸 서연이 사준 크림색 가방은 안방 옷장에 고이 놓여 있었다. 정희는 그 가방을 아직 한 번도 들고 나간 적이 없었다. 굳이 보여주기 위한 물건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귀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매장에서의 장면들을 자꾸 떠올렸다. 손님을 위아래로 훑던 시선, 조심스럽지만 분명했던 차별의 말투, 그리고 뒤늦게 진심을 담은 사과. 남편 박태식 씨는 낡은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정희는 살짝 웃으며 물 한 잔을 건넸다. 여보, 나 그날 있었던 일 아직도 마음에 남아. 남편은 신문을 덮고 정희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누구보다 바르게 살았잖아.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창가에 걸려있는 오래된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에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손에 든 건 낡은 조화였다. 꽃보다 현실이 더 무거웠던 시간들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다. 지배인 이정호 씨가 직접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매장에 다시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희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이정호는 웃기만 했다. 직원 한지수 씨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서울로 올라간 날 매장은 지난번보다 더 분주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지수는 이미 매장 앞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조심스럽게 묶은 머리, 그리고 지난번보다 훨씬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고객님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미소로 답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요즘은 고객 응대 교육도 다시 받고 있어요. 정말 그날 이후로 제가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수는 가방을 챙겨 매장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 와도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쇼윈도를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명품들 사이로 그날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작고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윤정희 여사는 크림색 가방을 다시 꺼내 들었다. 조심스레 천을 벗기자 부드러운 가죽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금장 포인트가 빛을 받아 은은히 반짝였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낡은 브라우스를 고쳐 입고 가방을 어깨에 살며시 걸었다. 아주 오래전 거울 앞에 서본 기억이 났다. 결혼식 날 마을회관을 빌려 대여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손거울을 보던 어린 신부. 그때도 떨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자 곧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정말 잘 어울려요. 너무 화려하지는 않니? 전혀요. 엄마는 평생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분이잖아요. 정희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도 가치 있지만 자신을 아끼는 마음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다음 날 정희는 작은 동네 마실에 가방을 들고 나갔다. 평소처럼 농협에 들르고 시장에 들러 두부를 샀다. 가게 주인은 가방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어머님, 그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서울서 딸이 사줬어요. 정희는 가볍게 웃었다. 뽐내는 것도 숨기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다. 주변 아주머니들도 가방을 둘러보며 감탄을 내뱉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집에는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그러게요. 따님이 참 마음이 고우시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실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도 평생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고개 들고 걸어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에 아주머니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었다. 정희는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살짝 더 당기고 어깨에 가방 끈을 고쳐매었다. 어쩐지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살짝 떠민 듯 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잘 다녀왔다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오늘도 잘했어. 수고 많았어. 그녀는 거울 너머의 자신과 눈을 맞추었다. 평생을 뒤에서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앞에 서는 법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방이 그녀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을 통해 처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서울행 버스 창가에 앉은 윤정희 여사는 손에 쥔 종이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안에는 직접 담근 유자청이 들어있었다. 며칠 전 백화점 지배인 이정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향과 음악이 정희를 맞았다. 분주한 인파 사이로 낯익은 매장도 눈에 들어왔다. 이전의 긴장감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분함이 채웠다. 정희가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중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얼굴도 있었지만 정희의 눈은 곧장 한 사람을 찾아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입은 여성. 바로 한지수였다. 지수는 정희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이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다. 고객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유자청이에요.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좋아요. 지수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배인 이정호도 매장 뒤편에서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고객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수 씨가 그날 이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팀 내에서 응대 우수 직원으로도 뽑혔어요. 정희는 조용히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지난날의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 없었다. 대신 자신감과 책임감이 묻어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다짐해요. 누가 들어와도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자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그 안엔 거짓이 없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죠.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지수는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였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의 그 말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냥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을 거예요. 정희는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직원들, 제품을 소중히 다루는 손길들.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분위기 전체가. 지배인은 정희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실 내부 회의에서도 고객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계층, 어떤 차림이든 모든 고객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다시 새겼죠. 정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배웠어요. 때론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것보다 한마디라도 전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요. 그렇게 다시 돌아 나오는 길, 매장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바깥의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고 정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가방은 오늘도 그녀의 어깨에 단단히 걸려 있었다.
토요일 아침 윤정희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마당의 수국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남편 박태식 씨가 조용히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오늘은 손주들이 오는 날이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옷장 안에서 조심스럽게 크림색 가방을 꺼냈다. 천천히 어깨에 매자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은 새로워 보였다. 며칠 전 서연은 몰래 가방 안쪽 포켓에 편지를 넣어두었다. 정희는 오늘 아침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조용히 읽었다. 엄마, 당신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롤모델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정희는 미소를 머금은 채 편지를 접어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담담하고 싶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손주들이 뛰어들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우리 드라이브 가요. 그래, 어디든 가보자꾸나. 정희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조수석엔 태식 씨가, 뒷자리에는 서연과 아이들이 탔다. 조용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차 안에 가득 번졌다. 창밖엔 푸른 논밭과 산길이 펼쳐지고 햇살이 차창을 타고 들어왔다. 룸미러 너머로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정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실었다. 엄마,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그래? 이 가방 덕분인가? 아니요. 엄마가 엄마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희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었다. 수없이 가족을 위해 밀어왔던 자신.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씩 앞세울 줄 아는 마음이 생겼다.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이 꼭 가방이나 차일 필요는 없단다. 진짜 명품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야.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대하고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제일 값진 거란다. 산자락 아래 작은 공터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아이들은 샌드위치를 쥐고 깔깔대며 웃었고 태식 씨는 묵묵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희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손주들의 손을 꼭 잡았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더 깊어진 하루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정희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봐주니 나도 그렇게 믿어지네. 가방을 다시 옷장에 넣으며 정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진짜 명품은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이고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그에 걸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명품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